서울과기대 평범한 일반고는 현실적으로 몇 등급이 합격할까요? 예비 과기대생이라면 모르면 안 되는 전형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합격선부터 살펴볼게요.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합격선은요, 2025학년도 기준 교과전형 50%급 평균은 2.05, 70%급 평균은 2.12등급입니다. 종합전형 50%급 평균은 2.83, 70%급 평균은 3.20등급입니다. 50%, 70% 컷을 잠깐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모집 인원이 10명일 때 최종 등록자 10명 중 5등인 학생의 성적이 50% 컷이고 10명 중 7등인 학생의 성적이 70% 컷입니다. 주요 학과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공식으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교과 전형의 50%, 70% 컷은 다음과 같고요. 종합 전형의 50%, 70% 컷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울과기대 교과 전형의 경우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025학년도 기준 100%로 일반고에서도 대학 발표 합격선을 참고하셔도 무방하고요. 종합전형은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025학년도 기준 79.09%로 차이나는 과들이 일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합격선만 알면 끝일까요? 합격하려면 당연히 전형 특징까지 알아야겠죠. 2027학년도 서울과기대 교과전형부터 살펴보면요, 전형명은 고교 추천 전형이고요, 전형 요소는 교과 100%로 학생들 선발하고 있습니다. 반영 교과는 다음과 같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수영탐 2합 7입니다. 서울과기대 교과 전형에서 꼭 알고 가야 될 포인트는 유사라인 대학 대비 가장 낮은 수능 최저입니다. 유사라인 대학들의 수능 최저가 2합 5에서 6인 반면 과기대는 2합 7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내신 등급은 좋지만 수능 최저 충족에 약점이 있는 학생들은 과기대 교과 전형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죠. 과기대 교과 전형을 총 정리해보면요, 교과 100%의 수능 최저가 있는 평범한 교과 전형입니다. 이때 유사라인 대학 중에 가장 낮은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약점이 있는 학생들은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합전형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7학년도 서울과기대 학생부 종합전형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창의융합 인재 전형입니다. 먼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형 요소는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학생들 선발하고 있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서류평가 방법은 2027학년도 기준은 미공개이나 과거 3개년 동안 학업 35%, 진로 45%, 공동체 20%로 동일했기 때문에 27학년도에도 동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높은 진로 역량 평가 비중입니다. 진로 역량을 45%로 전체 중 절반 가까이 평가하기 때문에 같은 내신 등급이더라도요,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을 다수 선택해 이수한 학생,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의 학업 성취 수준이 우수한 학생,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력을 한 학생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문계열 무전공 모집 단위의 신설입니다. 27학년부터 무전공 모집 단위인 ST 자율전공학부 인문이 신설이 됐고, 이는 작년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인문계열 모집 인원인 78명의 약 20%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학생들은요, 무전공 모집단이라는 추가 선택지가 생긴 점을 알고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창의융합 인재 전형입니다. 전형 요소는요, 1단계에서 서류 100%, 생기부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서류평가 방법은 27학년도 시행계획 기준으로 미공개이나 과거 3개년 동안 학업 35, 진로 45, 공동체 20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27학년도에도 동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창의융합 인재 전형의 포인트를 살펴보면 일반고 학생도 지원 가능한 평범한 종합전형이라는 점입니다.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창의융합 인재 전형은 전형명 때문에 특별한 전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면접 반영 비율도 동일하고 진로 역량 비중이 높은 평가 방법도 동일한 평범한 종합전형입니다. 그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뭐가 다른 거냐?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창의융합 인재 전형에 내가 준비 중인 모집 단위가 있다면 일반고 학생들이더라도 지원을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기대 종합전형을 총정리해보면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창의융합 인재 전형 두 가지로 선발하고요. 두 전형은 전형 방법은 동일하고 선발하는 모집 단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모집 단위를 어디서 선발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모집 단위를 선발하는 전형으로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두 전형 모두 진로 역량 평가 비중이 높고 면접 30%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27학년도부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ST 자유전공학부 인문 모집 단위가 신설되면서 인문계열 학생들은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카드가 늘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 혹시 궁금한 대학이 있다면 지금 댓글 남기고 구독, 알림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 학생들 교과 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과기대 교과 전형은 교과 100%의 수능 최저가 있는 평범한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내신 성적 향상과 수능 최저 충족 준비에 집중해 주시고요. 이때 수능 최저는 2합 7로 유사라인 대학 대비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내신은 좋지만 수능 최저에 약점이 있는 학생들은 과기대 교과 전형을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2등급 중반에서 2등급 후반 학생들 종합 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종합 전형이더라도요 2등급 중후반을 목표로 성적은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창의융합 인재 전형 두 개 전형으로 선발하는 거 기억하시죠? 이때 두 전형은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가 어떤 전형에서 선발하는지 확인하시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전형 모두 진로 역량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진로 역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ST 자유전공학부 인문 모집 단위가 신설됐죠. 인문계열 학생들은 추가 선택지가 생겼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이 단순한 정보를 몰라서 잘못된 원서를 쓰거나 합격 기회를 놓친 학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중요한 입시의 순간 하나라도 더 돈 들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